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경제 수학 상식, 필수 수학 상식이에요. 그래서 뭐 대단한 내용은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를 들어놓으시면 이제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경제학의 그 문제들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봤던 그런 응용 문제가 아니에요. 패턴이 정해져 있고 거기다 숫자를 집어넣는데 연습이 되어 있는 분은 그걸 푸는 거고 연습이 안 되어 있는 분은 못 푸는 거예요, 그냥.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익히기 전에 그 패턴의 기본을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경제학을 설명하면 제가 수많은 그래프를 그리겠죠. 근데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래프는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이 그래프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그 경제 그래프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 시간은 미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그래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중학교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X, 0, Y 이렇게 썼어요. 반직선이지만 저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화살표는 안 그립니다. 귀찮아서 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이제 Y는 fx 이런 식으로 함수식으로 썼죠. 그래서 뭐 fx인데 뭐 얘가 만약에 2x 플러스 뭐 2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를 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 그래프가 얘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읽는 방식이 뭐였다? 얘가 원인이에요, 원인.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얘가 결과예요. 자,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한쪽은 원인이고 한쪽은 결과인 그래프입니다. 한쪽은 원인이고 한쪽은 결과인 그래프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원인에서 출발하여 결과로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점은 어떻게 읽는 거예요? x가 1일 때 y가 4예요. 이렇게 읽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일 때 y는 5예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세 번째, x가 3일 때 y는 6이에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죠? 이 그래프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차 함수 형태가 있겠죠. 2차 함수 형태는 요거 똑같이 읽으면 돼요. 요게 이제 y는 x니까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겠죠. 그쵸? 그러니까 x가 1일 때 y가 1이에요. 이렇게 읽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x가 2일 때 y가 4예요. 이렇게 읽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순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래프는 x축의 원인이고 y축의 결과로 쓰잖아요. 근데 경제학은 안 그래요. 경제학은 이 가격이라는 변수가 나오면 얘를 세로축에 쓰고요. 얘가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읽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에서 출발해서 결과로 읽는 건 똑같은데 경제학에서는 가격 변수를 얘를 원인으로 놓고 얘를 결과로 놓는 겁니다. 결과로 놓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경제학은 왜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경제학적 관행입니다. 경제학자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죠? 가격이었으니까 가격이 100일 때 수요량이 10이에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까 거랑 바뀌었죠? 그 다음에 가격이 50일 때 수요량이 18입니다. 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나오면 세로에 있고 세로부터 가서 가로로 간다라는 걸로 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격에 해당한 거, 아까 노동의 가격이 임금이었죠.
자본의 가격이 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임금은 결국 노동의 가격이니까 여기도 분명히 임금부터 읽어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읽을 때는 우리가 3만 원일 때 6시간을 일해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만 원일 때 8시간을 일해요. 이렇게 읽는 거고요. 세 번째는 10,000원일 때 7시간을 일해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여기 이제 물가죠. 물가도 뭐가 됩니까? 가격 변수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Y를 아까 뭐라 그랬죠? Y를 소득이라고 했고 D가 붙으면 총수요. 이렇게 읽었어요. 아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변수 있는데 여기가 P0고 P1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제로냐 원이냐 이런 단어들을 좀 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원점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P1이 P0보다 더 커요. 이런 걸 인지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YD1, YD0니까 YD0가 더 큰 수입니다. 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원점에서 멀수록 숫자가 크다. 그럼 이것도 가격 변수니까 가격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읽는 거고요. 이것도 가격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원인과 결과의 순서로 읽는데 가격 변수가 있는 경우에 세로축이 원인이 되니까 그렇게 읽으세요. 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요. 우리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얘도 원인이고 얘도 원인인 거예요. 이번에는. 얘도 원인이고 얘도 원인인 거예요. 아까 거는 다르죠. 아까 거는 원인이 있으면 그 좌표에서 결과가 나타난 건데 얘는 원인과 결과가 없이 원인과 원인이고 결과는 여기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요런 그래프예요. 자, 요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무차별 곡선이란 걸 우리 앞에서 I라고 한 걸 배웠어요. 근데 뭐 그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니까 지금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X와 Y의 조합이 멀어질수록 원인, 결과예요. 그죠? 원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조합이 된 거랑 요렇게 조합이 된 건데 이쪽이 X와 Y가 훨씬 더 많이 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스듬하게 올라간 거를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본 거라고. 그러니까 이 비스듬하게 올라간 거 위에서. 왜냐면 우리가 경제학을 할 때 이걸 더 입체 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 봤더니 이런 형태로 요 그래프가 얘가 좀 원점에 더 멀리 떨어지는 형태로 비스듬하게 됐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는 거죠. 지금 I1일 때 요렇게 있잖아요. 5개, 2개. 그러니까 쌀이 X축에 있고 옷이 Y축에 있는데 요 A는 어떻게 읽는 거다? X와 Y의 조합으로 읽는 거예요. 조합. 그래서 지금 요 점이 뭐예요? 쌀 5개, 옷 2개일 때 요렇게 선이 하나 나와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조금 더 해서 조합이 더 커졌을 때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I0라고 하고 I1이라고 하면 I가 뭐였어요? 무차별 곡선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얘도 원인이고 얘도 원인이니까 이 둘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숫자가 없잖아요. 숫자가 없어요. 왜? 무차별 곡선은 우리 뒤에가 설명하겠지만 순서만 나타내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내가 많이 소비하는 게 좋아요? 적게 소비하는 게 좋아요? 많이 소비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때요? 쌀을 3개, 옷을 2개 소비한 조합이 여기 쌀 2개, 옷을 쌀 5개, 옷 2개 소비한 조합이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B를 봤더니 지금 여기가 있으면 얘는 지금 쌀의 소비량은 똑같은데 옷이 더 많이 소비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좋아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원인과 원인이 나오면 조합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봐줄게요. 요런 논리인데 요걸 이제 여기 등량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등량곡선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인과 원인이 나오면 뭘 찾으라고? 조합이 되는 거죠. 조합. 이랬어요? 조합. 그럼 X와 Y의 조합이에요. 조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다. 여기를 X0라고 할게요. X0라고 할게요. 그러면 X0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5개라고 할게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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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5개. 그럼 L이 뭐예요? 노동 5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X가 아니지. L이 L0가 5개라고 하고 K0, K1, K2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조합이죠. 그럼 조합이 L과 K의 조합이잖아요. L은 노동, K는 자본이니까. 그러면 지금 노동은 5개, 5개, 5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 곡선 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5개, 10개, 15개로 해볼게요. 그냥 임의의 수로. 그러면 K가 5개일 때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10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Q는 10이에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5개, 자본 5개를 조합하면 생산량이 10이에요.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거랑 읽는 법이 다르죠. 아까는 화살표로 그냥 가서 원인 결과로 간 거고 얘는 조합을 찾아서 요 좌표 평면에 있는 숫자를 읽는 거다. 이랬어요? 다시 얘가 10이면 생산량이 지금 뭐예요? 20이죠. 20. 그죠? 그럼 노동과 노동 5개, 자본 10개를 조합하면 생산량을 20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세 번째, K2는 얼마가 돼서 15가 됐죠. 15. 그럼 노동 5개, 자본 15개를 조합하면 얘가 몇 개 돼서 30개가 돼요.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두 개 읽는 방법의 차이가 이해되세요? 아까 거는 원인 출발, 결과 도착. 얘는 원인이기 때문에 두 개의 조합이 좌표 평면에서 나타나 있는 걸로 읽는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 등량곡선의 성격, 무찰복선의 성격은 내일 모레 할 거고 내일 모레 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 읽는 방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울기라는 개념이에요. 기울기라는 개념이에요. 기울기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곡선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급한 건 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얘가 급하죠? 산에 올라가기 힘들잖아. 그래서 기울기는 경사도입니다. 경사도. 당연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높은 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그러니까 경사도가 크면 기울기가 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크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있다. X, 0, Y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델타 X라고 하죠. 요렇게 델타 Y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기울기는 델타 X 분의 델타 Y가 기울기입니다. 그죠? X와 Y의 그런 차이를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울기를 할 때 X, 0, Y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5래요. 그럼 기울기는 몇이에요? 5분의 5죠. 그러니까 1이에요. 물론 반비례 관계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만 그건 좀 이따 하고 절대값으로 생각을 할게요. 지금. 그럼 5분의 5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인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10이 되면요. 기울기가 몇이에요?
10분의 5 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래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이 형태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물론 여기 플러스 5를 붙여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기울기가 1이라며. 기울기가 1이라며. 그쵸? 그럼 1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여기 1이 이렇게 숨겨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x 가로축에 있는 거에 있는 변수에 앞에 있는 얘가 뭐가 돼요?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y는 3x 플러스 7이다. 그럼 기울기는 뭐예요? 3이 되는 거죠? 이랬어요? 즉 x축에 있는 거에 얘가 뭐가 된다? 이 숫자가 기울기가 된다. 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2분의 1이고 2x가 되죠. 그럼 x축에 있는 변수에 있는 그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는 뭐 해주고 있어요? 급해지고 있습니다. 급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경제학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거예요. x 대신에 뭐가 써 있죠? q가 써 있죠. y 대신에 뭐가 써 있어요? p가 써 있죠. 그러면 지금 공곡선이 p는 q 플러스 20이고 p는 5q 플러스 20이래요. 그럼 첫 번째 기울기는 뭐예요? x축에 있는 게 q죠. q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기울기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예요? 1이죠. 그죠? 얘는 기울기가 뭐예요? 5죠. 그럼 기울기가 급한 거는 갑에야 을이에요? 을이 되는 거죠. 요거 나중에 중요해요. 뭐 할 때? 탄력성 할 때. 그래서 기울기는 Q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다? 기울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봐봐요. 두 번째를 봤더니 갑의 공곡선이 요렇게 돼 있고 을의 공곡선이 요렇게 돼 있다며요. 그쵸? 그러면 Q는 P-20이고 Q는 5분의 1 P-4잖아요. 그죠? 그럼 기울기는 뭐예요?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죠? 그러면 1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로 바꿔줘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쪽이 뭐 이렇게 있으면 요쪽이 결과값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산 문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첫 번째가 뭐냐면 뭘로 바꾸어 풀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내가 P로 풀 거냐 Q로 풀 거냐 이거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야 계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기울기는 항상 Y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경제 그래프에서는 P0Q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P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P는 바꾸면 어떻게 돼요? P는 바꾸면 얘만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Q 플러스 2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얘를 넘긴 다음에 얘를 몇 배 해줘야 돼요? 5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P는이 나오겠죠? 그러면 P는 5Q 플러스 20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얘가 뭐예요? 1이고 얘가 5죠? 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냐?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측정한다? 그럼 뭐에 대해서 풀 거냐?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라는 거죠. 이랬어요? Q 앞에 붙은 게 기울기니까. 이랬습니까? 그렇게 체킹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해볼게요. 기울기에 있는 부호의 의미예요. 부호의 의미. 부호의 의미. 그럼 부호라는 것은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거겠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자, 그럼 여기 보시면 x가 0일 때 y가 1이죠. 근데 x가 뭘로 갔어요? 이렇게 4로 갔더니
y가 3이 이렇게 늘어나서 여기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원인 결과의 그래프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플러스는 뭐다? 비례 관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비례 관계. 그 다음에 여긴 어때요? x가 빵일 때 y가 1이었는데 x가 증가를 했더니 y가 마이너스 1로 줄어든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 그래프를 하면서 비례와 반비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면 뭐예요? 비례, 마이너스면 반비례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P는 마이너스 5Q 플러스 20이 있어요. P는 4Q 플러스 5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기울기가 큰 거는 뭐예요? 글쎄요. 1번과 2번 중에서 기울기가 큰 건 뭐예요? 마이너스 5가 커요? 4가 커요? 4가 크지? 그럼 기울기가 큰 건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경제 처음 하실 때 부호의 정신이 나가요. 선생님, 마이너스 5와 4 중에서 4가 크니까 기울기가 큰 건 얘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울기는 항상 절대값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값. 부호는 그 함수의 방향성에 불과해요. 방향성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뭐예요? 비례냐 반비례냐를 나타내는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기울기를 비교할 때는 부호는 빼고 절대값으로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큰 건 1번이에요. 1번. 아시겠죠? 요게 나중에 우리가 조색 위착할 때 되게 중요하고 탄력성할 때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할 때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나중에 예산선과 무차별곡선 접한다 이렇게 써요. 접할 때 여기가 뭐가 되냐면 얘가 뭐 1 플러스 R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얘가 기울기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엄밀히 말하면. 왜? 마이너스 붙어야지. 마이너스 붙어야 돼. 근데 마이너스를 굳이 안 붙여요. 계산할 때 나중에 다. 왜?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없어져요. 상쇄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에 신경을 쓰다 보면 계산이 갑자기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1 플러스 R이에요 이렇게 써도 그냥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라고 여러분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호에 너무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부호는 뭐다? 방향성. 플러스면 비례, 마이너스면 반비례니까 그냥 다 비교할 때는 절대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거고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빼고 플러스로 계산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여기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비례 관계냐 반비례.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반비례겠죠?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뭐로 바꿔놔야 돼? P로 바꿔넣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P는 넘기면 우리가 뭐가 돼요? 10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는 Q 플러스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니까 얘는 비례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수평 이동을 할 거냐, 수직 이동을 할 거냐의 문제예요. 수평 이동을 할 거냐, 수직 이동을 할 거냐. 그죠? 그러면 수평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로축에 변수를 더하라 라는 거예요. 가로축에 변수를 더하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에서 이제 요 계산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거라는 게 대표적으로 개별 수요 곡선의 합이 시장 수요 곡선이냐, 개별 공급 곡선이 시장 공급 곡선이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의 합이 시장이니까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시장에 2명의 소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P0Q니까 우리가 여기는 어때요? 원인과 결과값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갑이라는 애는 100원에는 몇 개를 사고 10개를 사는 애야. 그리고 얘는 30원에는 25개를 사는 애죠. 읽을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을이라는 애는 100원에는 몇 개 사고 10개를 사고 여기는 15개를 사는 거죠. 30원에는. 그러면 100원의 갑이 10개를 사고 100원의 갑이 을이 10개를 사니까 시장에서는 100원에 20개를 사겠네요. 그죠? 갑이 10개, 을이 10개니까 100원에 총 20개가 시장에서 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갑이 지금 어때요? 30개를 원하고 있고요. 을이 지금 어때요? 15개를 원하고 있죠. 그럼 총 30원에는 갑 25개, 을 15개니까 40개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4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세 가로를 더한 거예요? 세로를 더한 거예요? 가로를 더한 거죠. Q를 더한 거죠.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뭘로 준다? 수식으로 줍니다. 이렇게 수식으로 줘요. 갑의 수요 곡선이 이렇고 을의 수요 곡선이 이렇대요. 그죠? 그러면 갑은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0이고요. 그죠? Q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겠죠? 을이 마이너스 P, 2P 플러스 10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더하는 거예요? Q를 더하는 거죠. Q를. 그럼 Q를 더하면 QQ니까 2Q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지. 왜 여기가 2Q가 안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얘가 10개랑 10개를 더했죠. 20개가 됐죠. 그냥 더한 거지. 만약에 Q 10개, Q 10개를 해서 이 Q는 20개가 되면 Q는 다시 10개가 되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2Q가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값이 돼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전체 수량이 얼마큼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Q를 더하는 거면 얘는 이렇게 Q로 쓰는 거예요. 그냥 Q 시장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마이너스 3P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어요? 왜 이렇게 더했는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Q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쓰는 방식이 개별 수요 곡선에서 시장 수요 곡선이 되거나 개별 공급 곡선이 시장 곡선이 되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 있죠. 자, 갑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돼 있고 을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돼 있대요. 갑은 P는 우리가 마이너스 Q 플러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P는 마이너스 2분의 1 Q 플러스 5가 된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얘가 개별 수요 곡선이니까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의 수요량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수요량의 합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더하면 가격의 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Q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 우리는 P를 더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Q를 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바꾸면 Q는 10, 우리가 마이너스 P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더하면 Q예요? 2Q예요? Q. 그리고 마이너스 3P 플러스 2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Q를 더해야 된다면 Q로 바꿔놓고 더해야 된다. 라는 인지를 하라고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경제학 계산 문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공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가 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쵸? 그런데 내가 P를 더할 건지 Q를 더할 건지를 기준을 안 잡고 그냥 더하자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문제에서 원하는가 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예요. 이제 수직이동이 있어요. 수직이동. 수직이동이 있습니다. 그럼 수직이동이 뭐냐라는 거예요. 수직이동은 우리가 세로의 변수 합이에요. 변수합. 세로 변수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함수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수요 함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이거나 해줄까요?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한번 하겠지만 Q가 있고요. 이렇게 P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요렇게 있잖아. 얘가 수요 함수예요. 그죠? 그러면 수요 함수는 얘가 만약에 얘가 뭐 하나일 때 여기 100이다 써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읽어요, 이거? 100원일 때 하나를 구입합니다. 이렇게 읽죠. 지금까지 배운 방식은. 근데 수요는 무엇도 표현하냐면 우리가 얘는 MB 이렇게도 표현해요. MB 아까 배웠죠? 명박 아니라 했잖아. 뭐였어요? 한개 편익이었죠. 이 말은 뭐냐면 얘는 이렇게도 읽어요. 한 개 구입할 때 한 개 편익이 100원이에요.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읽어요. 얘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P일 때는 100원일 때 하나를 사요. 이렇게 읽는 거고 Q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얘는. 그런데 요때는 이제 MB 하나일 때는 10개까지 사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수요 곡선을 MB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P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P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Q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감정평가사급이 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Q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하면 수요 함수라고 해요. 근데 감정평가에서 P는 마이너스 2분의 1 Q의 5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똑같은 말이 똑같은 거잖아, 둘이. 그럼 얘는 역수요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역수요 함수가 나오면 무시하고 푸시면 돼요. 그런 단어에 꽂히면 뭐야 역수는 뭐야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은 말이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요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10개다. 그죠? 그럼 A라는 사람은 지불 용의가 10원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2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A의 지불 용의가 10이고 B의 지불 용의가 20이면 총 지불 용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 더하기 얘가 되겠죠? 30이 되겠죠? 요게 어디서 나오는 그래프냐면 공공재에서 나오는 그래프예요. 공공재에서 나오는 그래프. 이랬어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뭐예요? 이 세로를 더해야 되겠죠, 세로를. 그죠? 그럼 세로가 뭐예요? P로 더하는 거죠, P로. 그러면 요것도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공재의 수요 편익은 P는 40-Q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P는 60-2Q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P예요, 2P예요? 무조건 P에 더해는 가면 P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0 마이너스 3Q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건 어떻다? 밑에 있는 건 어떻다? 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어떻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값의 공공재의 수요 곡선은 Q는 40 마이너스 P고, 그 다음에 얘는 Q는 30 마이너스 2분의 1 P일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문제가 아까처럼 잘 보세요. 그냥 이대로 더하면 되는 것은 시장 수요 곡선, 시장 공곡선을 더하는 거, 구하는 거면 이대로 더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공공재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P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에서 원하는 게 P로 바꾸는 것인지 Q로 바꾸는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케이스가 몇 개가 있냐면 시장에서 개별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거가 Q로 더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대부분 P로 바꿔서 더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좀 이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P는 40 마이너스 Q죠. 그죠? P는 60 마이너스 2Q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P는 100 마이너스 3Q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P로 더하는 방법, Q로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를 이용하는 게 조세라는 게 있어요. 조세.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P0Q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가 공곡선이 P는 뭐 10 우리가 뭐 2Q 플러스 뭐 10이다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공곡선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조세를 부과합니다. 조세. 그럼 여러분 조세를 부과하면 전보다 돈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적게 받아야 될까요? 많이 받아야 돼요. 왜? 내가 그래야 안 망하잖아. 세금 떼고도 여전히 받아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세금을 여기다가 100원을 붙인대요. 그죠? 그럼 여기 100만큼 올라가야 돼. 물론 종량세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100을 더해줘야 돼? 100을 빼줘야 돼요? 이 곡선을 위로 운동시킨다 라고 하면 100을 더해줘야 돼? 100을 빼줘야 돼요? 100을 더해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P가 올라간 거예요? Q가 올라간 거예요? P가 올라간 거죠?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그럼 얘가 올라간 거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돼요? 그러면 이 100원을 붙이면 여기에다가 뭐예요? P, EQ 플러스 110이 되면 되는 거예요. 100 더해줘서.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P0Q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얘가 수요곡선이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0이래요. 그죠? 그러면 얘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소비자한테 매기면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지불 용의가 줄어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한테 5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쳐요. 이렇게 5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쳐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요? 여기 마이너스 2Q 할까요? 2Q 플러스 10이다.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50을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된다? P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얘가 밑으로 내려갔죠. 우리는 얘의 관심사가 아니라 얘가 관심사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P로 바꾼 후에 50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작업 들어가야지. 뭐예요? 2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10이죠. 그러면 P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뭘 빼줘야 한다고? 50을 빼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분의 1 Q 마이너스 4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위아래로 움직일 거냐,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거냐. 그런데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 수용선, 시장 수용선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어디서 움직이는 거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위아래가. 그럼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것은 얘가 움직여야 되겠죠. 얘가 움직여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래프 볼 때 여기가 지금 P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럼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쓸 수 있어요. 이쪽 변수에. 예를 들어 그럼 한 개의 비용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이죠. 평균 비용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래프 하나에 여러 개를 다 쓸 수 있어요. 얘는 돈에 관련된 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할 때도 나중에 비용과 돈을 별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돈으로 책정될 수 있는 단위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를 읽는 겁니다. 읽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한 거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미분을 하는 이유는 조금 쉬었다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너무 머리 아프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포인트 잡을게요. 첫 번째 이번 시간에 했던 거 1번. 그래프가 원인과 결과로 나눠져 있으면 뭐부터 시작해서? 원인으로 시작해서 결과로 간다 였어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경제에서 가격 변수는 일반적인 그래프의 원인이 가로에 있는데 경제는 세로에 있으니까 세로 출발 가로 도착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런데 그런 그래프만 경제에 있는 게 아니라 3차원 그래프가 있더라. 그래서 원인, 결과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 그럴 때는 원인과 원인은 조합으로 읽는 거다. 노동과 자본의 조합, XJ와 YJ의 조합으로 읽고 결과값은 그 좌표 평면에 나와 있다. 그럼 그대로 읽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아까 노동과 자본을 결합했을 때 10개, 20개, 30개가 나오는 등량곡선을 읽어본 거죠. 그 내용은 조금 더 배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읽는 방법만 가르쳐 드린 거예요. 두 번째,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있다. 기울기는 X축에 있는 변수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기울기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울기는 비교할 때 부호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비교해라? 절대값으로 비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부호는 뭐에 불과하다? 방향성에 불과하다. 그래서 플러스면 비례, 마이너스면 반비례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큽니까? 마이너스 1이 큽니까? 그러면 숫자는 마이너스 1이 크겠지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큰 거라. 라는 거죠. 왜? 부호는 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받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로로 이동시킬 거냐 가로로 이동시킬 거냐라고 봤을 때 가로 이동은 가로 변수의 하부를 더하라. 하부로 바꿔놓고 더하라. 요걸 사용하는 것은 개별 수용선, 시장 수용선이 되고 그 다음에 세로로 더하라. 세로에 있는 변수를 더하라. 라는 거죠. 단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더해야 되는 변수로 바꿔놓고 출발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한 값은 2Q, 3Q, 2P, 3P가 되지 않는다. 그냥 더한 결과값은 Q고 P다. 라는 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로 더하고 세로 더하고 기울기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 들을 때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은근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미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